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P2E, 이오스, 보라, 위믹스 과연 3분기에 폭발할 수 있을까? P2E가 최근 또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게임과 관련된 코인 프로젝트들이 반짝 빛을 보이고 있는데 이오스도 이번에 리브랜딩을 하고 게임 파일을 오픈한다라고 했죠. 보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카카오 게임즈가 인수를 해서 급성장 중이고 위믹스도 마찬가지로 게임 회사에서 만든 코인이죠. 과연 이 코인들이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개폭망 중이다. 그죠? 나스닥 정말 지금 위태롭습니다. 나스닥이 떨어지다 보니까 코인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3달 전만 하더라도 자사주를 매수했던 임원들이 8월 중순부터 SEC에 신고하고 아주 미친 듯이 팔고 있다. 그죠? 어쨌든 자사주 그리고 임원들이 매도를 할 때는 주식을 매도를 할 때는 SEC에 신고를 하고 판매를 해야 합니다. 밈 주식의 끝판왕인 BBBY부터 아주 기록적인 임원들의 자사주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BBBY라는 주식이 도지코인처럼 사람들에게 밈이 되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막 350%씩 오르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 BBBY의 CEO가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겠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자, 왜일까? 6월달 2분기 장사가 다들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회사들은 코로나로 개수가 적게 팔려도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면 되지가 통했던 시기였다. 대표적인 게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가 차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기도 하고 얘들아 지금이 가장 싸다. 돈 있을 때 사라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테슬라를 구매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돈이 있었으니까. 그죠? 상승을 할 때 벌어둔 돈도 있고 이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가격들이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품을 사고 할 여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분기부터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거라 예상이기 때문에 지금 팔아야 나중에 수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고점에는 못 팔았지만 어깨 부근에서는 팔아야 나중에 바닥이 왔을 때 재매수를 하면 돈을 벌 수도 있고 어쨌든 현금을 만들어 놔야 상황을 대응할 수 있다,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거죠. 이번 SEC에 신고한 내역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다. TJX, 저가 라인 위주 의류 백화점인데 경기를 그래도 적게 탈 거라 생각했던 저가 라인 위주의 의류 백화점에서 올해 최대 규모의 내부자 매도가 이번 주에 있었으며 월마트 또한 올해 최대 내부자 매도 물량이 이번 주에 나왔다. 이번 주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네요. 백화점과 마트, 유통을 하는 대표적인 이런 회사들에서 대규모 매도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신고점 탈환을 향해 달리고 있는 애플은 내부자 매도가 자주 나오진 않는 편인데 이번 주에는 내부자 매도가 나왔다. 애플마저도 내부자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3분기 기업 실적이 오픈되기 직전 털면 여파가 커질 수 있으니 지금 미리 덜어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털면은 실적도 안 좋은데 내부 임원들이 주식까지 팔았다라는 여파가 일파만파 커질 수 있으니까 이걸 지금 미리 팔아서 티를 최대한 안 나게끔 하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즉 3분기는 다들 몸을 사리는 시기다. 물론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만 일부 매도를 해서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하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는 좀 이상하다. 2022년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3분기에 다양한 게임들이 예정되어 있다. 3분기에 다양한 게임들이 출시될 예정이다 라는 거죠. 올해 3분기와 4분기 초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임들은 모두 보라 플랫폼을 사용한다. 보라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3, 4분기 코인베이스 대표는 약세를 1년간 예상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 CEO 가상화폐 약세 1년 이상 이어질 것. P2E도 당연히 위기인데 게임사들은 직진이란다. 그죠? 어쨌든 보라 플랫폼을 사용하긴 하지만 보라의 가격도 중요하죠. 보라의 가격은 결국 비트코인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진다라는 예측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게임사들은 직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술 더 뜬 것도 많다. 게임사 크립토 윈터여도 상관없다. 크립토가 박살이 나고 겨울이 와도 우리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개나 소나 의미도 모르고 메타버스가 대세라더니 정작 비트가 빠지니 같이 덩달아 죽어버리는 메타버스 시장을 보며 뭐야 별거 없네 하며 프로젝트 자체를 줄이고 있는데 말이다.
메타버스 키워드 자체가 소멸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지 못한 것이 메타버스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사실 다들 메타버스라고 외쳤지만 메타버스를 가지고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낸 곳은 극히 드물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외 게임사들은 정말 많이도 P2E를 출시한다. 이번에 이제 P2E, 플레이 투 원, 게임을 하면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게임들을 많이 출시한다라는 거죠.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위메이드 등의 게임사는 하반기 대거 P2E 게임 출시를 예고했다. 그러니까 지금 크립토 윈터가 온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게임들을 오픈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는 바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경운기 시동 거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물론 요즘은 그냥 스타트 모터를 이용해서 버튼 누르면 걸리기도 하지만 그게 작동이 안 될 때는 이런 식으로 강제로 기름 넣으면서 돌려가지고 시동 거는 거 해보신 적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보신 적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동차를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차량을 하나 개발하는데 양산까지 보통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죠? 차가 뚝딱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시간을 줄여보려고 플랫폼의 부품 공용화도 사용해보고 도메인 제어기 등의 개념을 도입해본다. 그래서 요즘은 뭐 무슨 플랫폼, 플랫폼 공유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래도 최소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소프트웨어 업계도 비슷하다. 외주 SI가 아닌 이상 요구사항을 정형화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외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닌 이상에서야 그냥 직접 이런 걸 무언가를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윈터가 오기 한참 전에 개발사들은 P2E 게임에 대해서 기획 및 개발 준비를 해왔고 이미 계속해서 열심히 만들어 왔다라는 거죠. 지금 오픈되는 이 게임들이 그냥 뚝딱 나온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슬슬 뚜껑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운이 나쁘게도 투자 시장에 겨울이 온 상황, 아주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초코가 가득 담긴 잔에다가 우유를 따르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렇게 옆으로 쏟아져 버리는 이런 아주 거지 같은 타이밍이다 라는 겁니다. 이 케이스가 게임 업계로서는 전무후무한 경험일 것이다. 게임 산업과 경기는 거꾸로 간다. 게임이 무슨 실물 경제를 신경 쓰나? 이게 더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도 게임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해왔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IMF급의 경제 위기여도 게임은 괜찮았다. 그런 경제 위기가 와도 사람들이 게임은 했다라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외부 활동을 줄이고 차라리 게임에 소소한 취미급으로 투자한 경우도 많았는데 본격적으로 코인과 면을 트려고 하니 어서 오세요 왕자님 하면서 이제 레드카펫을 이렇게 깔아주죠. 고객님, 코인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단 매크로 경제부터 한번 배워보실까요? 그러니까 세계의 경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매크로라고 하죠. 그런 것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니까 답답해졌을 것이다. 게임사, 크립토 윈터여도 상관없다. 우리가 열심히 잘 만들었으니까 써주겠지라고 앞으로는 이야기하지만 뒤로는 덜덜 떨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대응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싶다. 어쨌든 사이클에 맞춰서 오픈을 해야 돼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기다렸다 오픈을 하자라고 하면 경쟁사에서 먼저 오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만들어 놓은 프로덕트를 오픈을 하고 출시를 하고 돌려서 수익이 나와야 다음 기획한 걸 개발하고 착수해서 다음 프로덕트, 다음 게임이 나오기 때문에 게임 출시를 미룰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응이 이렇게 나온 거다. 강행한다면 솔직히 미친 짓이지만 하더라도 혼자 계란으로 바위 깨기 하듯이 죽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혼자 삽질하다가 그냥 깨갱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게임사들이 모두 합심, 담합해서 요즘 여기저기서 P2E 게임 다들 하더라 라며 바람을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만들어서 너도 나도 P2E 게임 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면 또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유저들이 확보가 되고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이더리움 머지가 반영된 클라이언트가 드디어 릴리즈 되었기 때문이다. 머지 업그레이드 이야기했는데 이제 클라이언트가 릴리즈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코인 쪽의 업그레이드 홍보는 뉴스로 하는 게 아니다. 바로 가격 펌핑으로 하는 거다. 그죠? 가격이 오르니까 뭔데? 무슨 호재인데? 왜 오르는 건데? 아 이것 때문에 올라왔구나. 와 대박이다. 가자 하면서 또 추격 매수 붙는 쪽도 생기고 결국에는 모든 호재는 가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왜 오르는 거야? 하면서 찾아보기 때문이다.
이 업그레이드는 이제 9월 6일 벨라트릭스 활성 전에 버전 22.81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9월 6일에 벨라트릭스가 활성화되기 전에 업그레이드를 해라 라는 거죠. 일주일 전 업그레이드 블록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그러니까 머지 적용이 어떤 블록에서 된다라고 해줬죠. 그래서 현재 해시 속도면 대충 다음 달 15일쯤이면 머지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확정이 되었으니 제발 좀 가자. 그러니까 이 게임 업계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출시가 되기 직전인데, 크립토 윈터가 오면 사실 가격은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머지 업그레이드와 함께 이더 가격이 오르고 코인 시장에 전반적으로 다시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 이런 게임 쪽에서도 더 많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P2E, 플레이 투 언을 하는데 내가 게임을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액수가 같은 코인을 받더라도 액수가 높으면 더 좋은 거니까요. 그죠? 여러 가지로 시너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에도 좀 훈풍이 불면서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크립토의 윈터가 와서 상황이 안 좋더라도 게임사들은 여러 가지 준비한 게임들을 오픈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물론 까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준비를 잘했고 사람들이 반응이 좀 좋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생기고 너도 나도 P2E 열풍이 불어서 또 새로운 코인의 바람이 불면 좋겠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P2E와 관련된 내용과 정보가 나오게 되면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클릭해서 한 번씩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글뿐만 아니라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